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학년도 3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나 지문을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문은요, 가지문 김남조의 설목과 함께 나온 지문입니다. 바로 김광섭의 겨울날이고요. 이 김광섭의 겨울날 조금 긴 지문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읽고 문제도 풀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김광섭의 겨울날 보면은 이 김광섭 시인은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김광섭 시인 같은 경우는 1905년에 출생해서 1977년에 이제 돌아가신 시인 분이고요. 바로 1960년대, 70년대의 도시 개발에 대한 시를 많이 썼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개발을 인해서 인간이 소외되거나 환경이 파괴되면서 자연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많이 노래를 했는데요. 이 김광섭 시인 같은 경우는 1905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몸소 느낀 사람 중에 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시인이 바로 이거예요. 성북동 비둘기. 성북동이 개발되면서 이 비둘기들이 갈 곳 없어서 풀 대신에, 자연물 대신에 그런 채석장에 돌을 쪼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슬프게 표현을 했고요. 또 대표적인 시는 이제 저녁에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하고, 이 시는 다시 노래로 불러져서 대학 가요제 같은 곳에서 이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김광섭 시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시인 중에 한 명이긴 한데요. 이 겨울날이라는 시는 다소 낯선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다 지문과 마찬가지로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겨울날인데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문학 공부할 때 팁을 드리자면, 이 겨울의 이미지, 물론 겨울이라는 계절이 좋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겨울엔 눈이 오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하고 막 아름답고 이런 이미지도 충분히 시에서 표현하는 작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또 굉장히 많은 상징적 이미지로 시련과 고난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겨울은 봄이나 여름은 생명이 태동하지만 생명이 죽는 시간이고, 또 춥고 힘든 아픔이 겨울철에 더 강조되고, 또 겨울은 더 먹을 것도 없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은 시련과 고난의 이미지로 관습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해석할 때도 이 겨울의 이미지를 그렇게 시련과 고난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원래 1화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 화자가 있습니다. 이 화자가 살고 있었는데 화자의 어머니가 죽어요. 그래서 이 화자가 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공허함과 그다음에 슬픔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미리 시적 배경을 알고 작품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화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할게요. 마당에서 봄과 여름의 정든 얼굴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갔다. 자, 여기 마당이라는 거는요, 우리 집 앞마당. 아주 정겨웠던 나의 공간을 생각하면 돼요. 가족의 공간. 그 다음에 봄이나 여름은 상대적으로 겨울에 비해서 굉장히 따뜻하고 밝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정든 얼굴들이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이제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이 들었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이미지냐면 따뜻한 이미지예요. 그게 하나하나 사라져갔대요. 이거는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멸되고 그 존재들이 내 곁에 이제 없는 상태, 그런 걸 부재라고 합니다. 부재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든 얼굴들이 사라져 갔는데 그렇게 명성이 높던 이거는 그 다음 명예가 높던 오동잎도 다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자, 시를 보면 이렇게 의미상의 유사성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사라지고 떨어지고 다 소멸과 부재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저무는 어떤 하늘, 가을 하늘에 인가의 정서를 품던 인가라는 거는 또 뭐랑 통하냐면 이 정등과 따뜻함과 통해요. 그래서 이 따뜻함의 정서를 품던 굴뚝포얀 연기도 그 밥 짓는 냄새가 지금은 전기밥솥이 밥을 집지만 옛날에는 연기를 떼면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다는 거 어떤 따뜻한 정서를 얘기하는데 그 연기도 어떤 바람, 이 겨울의 찬바람에 그만 어떻게 됐다? 무색해졌다. 여기도 역시 소멸과 부재의 이미지가 사라져갔다, 다 떨어지고 그만 무색해졌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반대되는 이미지인 마당, 정든 얼굴, 그 다음에 오동잎, 그 다음에 인가, 그 다음에 연기 이런 것들은 다들 찬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나의 따뜻했던 그런 과거의 추억물들이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명성이 높던 오동잎이라든가 과 연기 같은 경우는 무정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인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찬바람은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련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을 하늘이라는 계절적 배경에서 겨울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연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늦가을에 김장 걱정을 하면서 집을 팔게 되어 다가오는 겨울이 더 외롭고 무서웠다. 마치 일기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떨어지고 무색해지는 늦가을, 굉장히 쓸쓸한 이런 늦가을에 자, 김장 걱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을 하면서 또 그 와중에 집을 팔게 됐어요. 이런 걸 보고 한자성어로 설상가상이라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일들이 자꾸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 다가오는 무엇이, 겨울이, 여기 화자의 심정 아주 솔직하게 나옵니다. 더 외롭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왜? 이때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그대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삿짐을 따라 비탈길을 총총히 걸어 두만강 건너는 이삭군처럼, 이거 두만강을 건너는 거는요, 보통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이 두만강을 건넜다는 건 일제강점기로 따지면 유이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이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유랑하는 그런 삶이 나와요. 가난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유랑의 정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색 하늘 속으로, 이거 시각적인 이미지죠. 회색 하늘 속으로 들어가 식솔들이 저녁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요, 이제 이렇게 유이민처럼 회색 하늘, 이 회색이라는 것도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기시키는데요. 어쨌든 둘러 앉았는데 어머님 한 분만 오시지 않아서 벼랑간 앞니가 무너진 듯 허전해서 눈들 곳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다 이사를 했는데 왜 어머니가 안 오셨을까요? 이건 뭐냐면 어머니의 죽음을 얘기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야. 이거를 비유적으로 어머님 한 분만 오시지 않아서 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 슬픔을 시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팠다, 슬펐다 이게 아니라 벼랑간 내 앞니가 무너져 버린 것처럼 비유적 표현으로 허전해서 내가 눈을 둘 곳이 없었다. 참, 이 시의 그 아름다움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모두 다 이런 상실감이라든가 이 슬픔이라든가 안타까움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시인들은요, 요거를 이런 우리 보편적인 정서를 아주 세련된 그 표현으로 어머님 한 분만 오시지 않아서 벼랑간 앞니가 무너진 듯 허전했다. 그래서 눈 뜰 곳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낯선 사람들이 축대에 검정 포장을 치고 초롱을 달고 가던 이튿날 목 없는 아침이 달겨들어 영원한 이별인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낯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랑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 유이민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축대에 검정 포장을 치고, 그러니까 짐을 이고 가는데 그 검정 포장으로 싸져 있는 짐을 이고 가면서 밤새 걸을 수도 있으니까 초롱불을 달고 가는 그 다음날 목 없는 아침에 목이 없다는 건 이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게 달겨들어 영원한 이별인데 말 한마디, 이 아침에 유언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세상 속에서 갈라져 버린 어머니시다 라고 느낌표를 통해서 영탄적인 표현으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1연과 2연의 정서가 굉장히 대조된다는 사실 확인이 되죠? 다음에 화면 볼게요. 어머니가 가신 뒤에 보니 세월 속에 묻혀있는 형제들 공동의 부엌까지. 이 형제들 공동의 부엌은요, 예전에 1연에서 느꼈던 그런 따뜻함과 공동체의 정서를 얘기를 합니다. 무너졌대. 그래서 낙엽들은요, 이거 형제들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이 형제들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모일 데가 없어진 거야. 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가족한테 아주 중요하고 자식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뿌리가 되는 것인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어머니라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그 낙엽들도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사는 것이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내는 것이니, 저는 이 시를 읽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사람이 사는 삶이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낸다는 건 이게 타인과 더불어 사는 이런 공동체의 삶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아까 찬바람이 일연의 연기를 무색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찬바람이 항상 인간과 더불어 있다는 것은 인간은 늘 시련과 고난과 피부처럼 묶여져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이 이 형제들한테 시련과 고난이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과일 하나만큼 잊기도 어렵다. 이거는 뭐냐? 이 과일 하나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과일 그냥 돈 주고 사 먹지만요. 사실 이 과일 씨를 땅속에 심고 그 다음에 이 과일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햇빛의 양분과 그 다음에 땅의 양분, 그 다음에 거름, 그 다음에 이 과일을 따는 사람의 노력을 거쳐서 우리가 과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물의 성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익었다는 것은. 근데 사람이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되고 어떤 인간적인 존재가 되는 이유는 어머니의 그런 고난과 희생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부재하면 그런 성숙의 기회도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의 가족의 이야기였다가 어려웠던 그런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산업화 시기, 아주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이런 아픔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겪은 겨울바람에 휘몰리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낙엽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의 형제들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확장시킨 거죠. 개인의 이야기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 마지막 연을 보면은요. 아픔을 아픔으로만 끝낼 수 있는데 이 시는 뒤에 희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잔에 얼음을 녹이며 찾는 것은 그 슬픔이 아니요 겨울 하늘에 푸른빛을 띤 봄이다. 이 겨울바람이 바로 고난의 잔과 상응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이 차가운 얼음을 녹이면서 사람은 뭐를 찾냐? 슬픔을 찾는 게 아니라 겨울 하늘에 푸른빛을 띤 뭐를 찾아요? 봄을 찾아요. 이 봄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겨울이 시련과 고난이라면 봄은 희망과 꿈의 계절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면은요, 얼음이 녹고 따뜻한 계절이 찾아와요. 그다음에 그 아름다운 벚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푸른빛,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봄이라는 이런 계절을 찾는다는 계절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봄을 희망하고 바라고 겨울 안에서 뱅뱅 으태어져 돌며 음성 상징어입니다. 자리를 끌고 한치 한치 반복하면서 태양의 둘레를 지구와 같이 굴러가면서 매일매일 낮과 밤을 보내면 지구가 자전하죠. 그래서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바람이 항상 인간과 더불어 있어가지고 이 고난이라는 걸 늘 피할 순 없지만 이렇게 함께 이것을 버티면서 살아가면서 일상을 누리면서 눈과 얼음에 덮인 겨울의 땅의 하루를 넘어서는 해 질 무렵, 이거는 시간적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상을 유지하면서 겨울의 하루를 인내한다면 천장에서 왕거미가 내리고 구석에서 귓도리가 어정어정, 이거 음성 상징어입니다. 걸어다니는 모습이 기어 나온다라고 표현하면서 아무리 눈과 얼음이 시련과 고난을 주더라도 이 왕거미와 깃돌이는 생명력을 얘기하거든요. 이 생명력이 살아 숨쉰다. 어느 날 목 없는 아침이 또 왈칵 달려들면, 자, 이거 왈칵도 음성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정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재, 시련과 고난이 온다면 친구들에게 눈짓 한번 못하고, 이런 친구들이 지금 누구냐면요, 왕거미와 깃돌이에게 나 간다고, 아까 어머니도 유언을 못하고 그냥 죽었는데요,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시다 해서 확인되죠. 눈짓 한번 못하고 친구들 왕거미와 깃돌이의 손 한번 바로잡지 못하고 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내가 푸른빛을 띤 봄이라든가 희망을 얘기해도 우리 안에 이런 죽음이라든가 시련, 고난이 다시 오면 내가 죽든 다른 사람이 죽든 간에 너무 이 삶 자체가 두렵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거야. 여기서 또 끝난 건 아니고,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희망과 꿈을 바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또는 죽음이 두렵다라고 김광섭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제로 나왔긴 하지만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죽음의 의미, 그 다음에 가족의 의미, 또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아주 성찰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통해서 한번 자신의 삶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